자율주행 이슈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자율주행 산업이 또 굉장히 핫합니다. 현대차가 레벨 3에 대해서 또 뛰어들게 되면서 자율주행 이슈들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 시장 자체도 좀 상당히 성장하고 있죠, 소장님? 네,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자율주행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그 자율주행 그 테마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증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 하락폭만 좀 잘 막아준다 하면은 그 자율주행은 계속 좀 더 부각을 갖고 장기적으로 좀 관점을 많이 가져도 될 것 같아서 네.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는 그 프레지던트 리서치가 있습니다. 글로벌에. 그 리서치에 따르면은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올해 한 1,701억 달러 정도 된다 합니다. 네. 근데 이게 2030년까지 1조 8천억 달러를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적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뭐 그 글로벌 리서치 쪽에서만 얘기가 나온 것이고 사실상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미래차 등의 6대 첨단 산업에 대해서 도전적 R&D 확대에 따른 지원 정책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은 뭐 조정을 받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율주행에 따른 이슈는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의 경우에도 올해 안에 뭐 세계 최초로 뭐 시속 80km 정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뭐 차량을 내놓겠다라고 밝혔었던 네. 이슈가 있는데 이게 유럽에서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레벨 3의 최고속 속도를 시속 60km로 좀 제한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60km로 제한을 했을 때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고속도로나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할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안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도로 흐름에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유럽에서 자율주행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현대차에서 시속 80km 정도에 대한 자율주행이 나와준다 하면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상 이러한 이슈가 막 그 최근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말 때 그 80km 그 G90에 대한 그 제네시스 G90에 대한 시속 80km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때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무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슈가 다시 나오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은 좀 자율주행에 따른 이슈가 그렇게 많이 나와주고는 있지 않지만은 하반기 때도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 전기차가 점차 확대되는 수순을 밟았듯이 자율주행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랑 기업까지 같이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자율주행에 대한 단계들을 또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현대차가 3단계 쪽에 대해서 상용화를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0단계부터 제일 완전 자율주행이 5단계까지 있잖아요. 요거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 레벨 제로 그러니까 레벨 제로의 경우에는 그냥 제 자율주행이 없다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레벨 1 때는 이제 운전자 지원 시스템 그러니까 운전자 주시에 대한 항시 필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이 좀 생소하실 수는 있겠는데 네. 사실상 레벨 2 경우에는 지금 많이 상용화가 된 상황이고 운전자 항시 필수 그러니까 핸들을 상시 잡고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좀 뛰어넘어서 지금 레벨 3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지금 좀 적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벨 3의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제어권 전환 시 이제 핸들을 좀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막 고속도로에서 타고 가고 있다가 핸들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잡고 뭐 하는 뭐 이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레벨 4부터는 이제 고도 자동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동 구간 내 운전 주시가 불필요하면은 그때는 이제 제어권 전환이 이제 없는 경우인데 네. 사실상은 레벨 4면은 지금 현재 구현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최고도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완전 자동화가 이제 레벨 5인데 사실상은 완전 자동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아직까지는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현 구간 에서는 레벨 3에서 4를 넘어가는 지금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레벨 4에 대해서 개발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레벨 3와 4에 넘어가는 시점이다. 여기까지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기에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한다면은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그 지난 5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그 미국 자동차 업계와 카메라 모듈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은
미국 자동차 기업과 이제 그 카메라 모듈 관련된 그 이슈가 부각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테슬라로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테슬라다 하면은 사실상은 굉장히 그 획기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삼성전기 역시 그 지난 7차례 정도에 계속 좀 부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부인을 한 바가 있었고, 만약에 이제 대부분의 테슬라라고 하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테슬라다 하면은 그 테슬라 모델 중에 S와 사이버 트랙 등에 이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 쪽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든 자율주행 섹터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여력을 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자율주행 이야기를 하면은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기차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 대부분 여쭤보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예전에 테슬라의 그런 도조,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한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그때 목표가를 $400인가 굉장히 높게 제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은 테슬라랑 봤을 때 저희가 2차 전지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 연관성이 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그 테슬라 하면 전기차를 많이 예측을 하실 네. 겁니다. 근데 그 전기차의 다음 단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래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그 자율주행 쪽에 많이 포커스를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도 뭐 우주, 스페이스 X도 뭐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 먼저 지금 채택이 될 것은 아무래도 그 전기차와 그 자율주행 쪽에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고요.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60%를 상향해서 $400를 이제 목표로 뒀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 때 모건 스탠리가 의견을 냈을 때 좀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에서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때 당시 때 애덤 조너스라고 해서 월스트리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도조 컴퓨터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해서도 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한 그 주행 데이터를 활용을 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실체를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지난 7월에도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도 2024년 말까지 도조에 $10억 정도 투자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슈가 자율주행 쪽에서 굉장히 좀 포커스가 되고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포인트가 된다 한다면은, 그 도조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최대 이제 $5천억 더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 때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테슬라가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사실 그 10% 이상 상승하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됐지만은 오히려 그때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율주행 테마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접근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이 이슈가 아직까지는 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좀 급등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보고서를 보니까 모건 스탠리 측에서 테슬라 도조는 자율주행 기술과 제품 개발의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줬던 것 같은데, 이 도조가 이제 인공지능을 훈련하는데 좀 상당히 속도감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자율주행 쪽으로 또 이렇게 기업 가치를 더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사실 뭐 지금 레벨 3에서 4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레벨 5까지도 지금 도달하기는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절대 힘들 것 같고요. 아, 네. 이 단기라는 게 기간을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게 한데, 일단 올해는 불가능하다. 네. 올해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도 힘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못해도 한 3년 정도는 더 기다려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5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그 레벨 5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 한다면은 이슈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레벨 5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점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통한 양립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이든 여러 가지 좀 개인 침해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사생활이든 개인정보든 초상권 등의 침해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거쳐질라 하면은 결국은 법적인 제도가 좀 많이 중요해진 시점인데 네. 사실 이 법이라는 것이 뭐 바로 뭐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래서 그 계류라는 것도 있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미리 사실상은 정부에서도 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경우를 좀 시점을 봐야 되는데 네. 전혀 개입하지 않았을 때 과연 자율주행 허가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구의 소재를 물을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레벨 5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개인적이지만은 그 자율주행 면허를 따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레벨 4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은 레벨 5 때까지는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 나올 수는 있지만은 레벨 5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돼야지만 레벨 5까지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투자자로서 자율주행 기업들을 바라보고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어느 분야로 할지 약간 좀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좀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겠어요? 먼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계속 좀 이슈가 된다라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차도 하이브리드 차긴 한데 그게 이제 2013년식에 처음 도입됐을 때 욕 엄청 먹었거든요. 네. 욕을 엄청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불편도 많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대세가 되는 시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도 맨 처음에는 되게 반응이 안 좋았다가 점차 이제 산업적인 부분들이 정착이 되고 네. 심지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은 계속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차는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오랫동안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부각을 받았을 때 어떤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되냐라고 좀 말씀드린다 한다면은 저는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차량용 반도체 쪽에는 계속 좀 주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카메라 모듈,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IVI 그러니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까지 자율주행 시 핵심 요소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부품이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과 부품에 대해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카메라 모듈과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좀 포커스를 잡고 단기적으로는 계속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관련 종목들 가운데 좀 종목들을 같이 선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상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흐름들을 봤을 때 뭐 카메라 모듈이든 차량용 반도체든 간의 주가 흐름들이 똑같습니다. 네. 추세 흐름도 똑같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지금 뭐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좀 횡보 구간을 거쳤을 때는 그때는 좀 진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사실상 시점을 봤을 때는 10월 중순 정도 때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부 정책과 미래차 산업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산자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시점이 8월 말 정도 때 그 예산 네. 편성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발표나는 시점이 올해 12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월 달에는 국정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그 시즌이 어느 정도 지나야지만 전체적인 정책적인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10월 중순까지는 흐름이 미비하지만은 그냥 체크만 해놓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퓨런티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퓨런티어의 기업의 경우에는 9월 달 때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폭을 좀 받고 있는데 네. 사실상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 한다면은 27,000원대 이 구간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은 재차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고 세코닉스의 경우에도 최근에 9월 달 때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을 봤다가 이제 좀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내려왔는데 추가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7,300원대 구간대
때만 잘 버텨준다 하면은 그때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상은 8월 29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이 갭을 띄워줬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좀 어느 정도 메꿔야 되는 시점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세코닉스에 대해서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 3대 주주가 그 모건 스탠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그 도조 컴퓨터와 관련된 이슈를 보고서를 냈던 것이 이제 모건 스탠리다 보니까는 이 모건 스탠리와 연관점을 줬을 때는 세코닉스에 대한 테마가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점에 그 3대 주주인 모건 스탠리에 대한 관점을 좀 어느 정도 갖고 계시고 접근을 하시면 매우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중에 3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넥스트칩, 텔레칩스, 그리고 칩셋미디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넥스트칩의 경우나 텔레칩스나 그리고 칩셋미디어나 주가 흐름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네. 여기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텔레칩스의 경우에는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 한 2만 원대 아래만 좀 잘 버텨준다 하면은 2만 원대까지만 잘 버텨준다 하면은 그때는 좀 매수 시점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네. 넥스트칩 역시 좀 추가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11,200원대 그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칩셋 미디어가 사실상은 좀 어느 정도 조정폭이 끝나면 굉장히 좀 빠를 수 있습니다. 네. 빠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칩셋 미디어의 경우에는 매출 대비 매출 총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매출 원가가 발생되지 않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찍히면 찍힐수록 영업이익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시점을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칩셋 미디어의 그 주요 주주가 텔레칩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연관점을 봤을 때 칩셋, 그 텔레칩스가 좀 어느 정도 재차 상승을 한다 하면은 칩셋 미디어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오토에버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조정폭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은 일시적으로 그 오히려 15만 원대 아래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그 조정을 받았을 때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사실 현대 오토에버의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근데 그 표준 구조인 그 오토사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모빌진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데 그것을 지금 본격적으로 좀 진행할 가능성을 매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다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북미 판매하는 차량의 한 70%와 유럽에 판매하는 차량의 60%가 모빌진을 좀 탑재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그 지금 데모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사의 이익의 효과로서도 다시 이제 그 조정폭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고 현대 오토에버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심 가져볼 만한 자율주행 종목으로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세코닉스, 퓨런티어, 차량용 반도체, 넥스트칩, 텔레칩스, 칩셋미디어, 마지막으로 현대차그룹과 관련돼서 현대오토에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율주행 기업들을 투자하려면 시점들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자율주행 4 정도에 대한 레벨이 좀 가시화됐을 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을 좀 투자 시점으로 잡아볼까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0월 중순까지는 일단 주가 흐름들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은데 사실상은 정부 정책과 연관된 점을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상승 구도는 한 11월 달 정도 좀 예측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레벨 3나 4나 그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슈가 나와서 크게 상승을 한다면은 그때는 좀 차익 실현하시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또 내용이 좀 사라졌을 때 또 재차 매수를 했다가 또 이제 추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고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관점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내년까지도 레벨 4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것 같고 레벨 5는 잠시 좀 접어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는 하반기에 좀 있을 만한 모멘텀들은 없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차에 대한 그 6대 첨단 산업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그 자율주행 차라고 좀 보기보다도 미래차에 대한 포커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미래차라는 게 뭐 단순히 뭐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요. 수소차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지금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좀 내용들이 부정적과 긍정적인 측면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보시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그
UAM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이거는 좀 자율주행과는 좀 벗어나긴 하지만은 이러한 그 친환경 모빌리티와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은 이 점을 복합적으로 연계됐을 때는 자율주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선박과 관련된 것도 지금 AI 시스템을 좀 연동시키면서 또 선박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게 또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포괄적으로 다 접목돼서 부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은 또 비단 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에도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은 저희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